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밤입니다. 황금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귀신? 호랑이? 아니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간 날 현관문 도어락 소리? 옛 어른들은 호랑이보다 곶감이 무섭다 하셨지만 오늘 만나볼 이 남자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내 마누라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배꼽을 훔쳐 달아날 기막힌 사내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 방방곡곡, 남편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던 어느 시절, 저기 깊은 산골 마을 끄트머리,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서 유독 서러운 곡소리가 들려오니 바로 천하제일 공처가 박서방네 집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 아침. 남들은 꽃구경이다 뭐다 난리인데 우리 박서방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아 눈칫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박서방이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뜹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오므리고 호로록도 아닌 흡 하며 넘기려던 찰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밥 먹는 소리가 왜 그리 커요? 천둥 치는 줄 알았네. 아주 동네방네 나 밥 처먹소 하고 광고를 하세요. 광고를. 박서방의 처 김씨 부인입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눈빛은 매섭기가 독수리 같아서 동네 똥개들도 김씨 부인이 뜨면 꼬리를 말고 오줌을 지린다는 전설의 여장부지요. 박서방 너무 억울해서 입에 밥을 문 채로 웅얼거립니다. 아니 임자, 내가 무슨 굿을 한 것도 아니고 국물 한 번 목구멍으로 넘겼을 뿐인데 어쭈? 말대꾸? 밥알 씹는 소리가 딱딱거리는데 그게 소음이지 밥 먹는 소리요? 밥맛 떨어지게 시리. 에잉 쯧쯧. 남들은 서방 잘 만나서 비단 옷 입고 가마 타고 다니는데 나는 무슨 팔자에 저런 곰 같은 위인을 만나서 이 고생인지. 김씨 부인의 혀 차는 소리에 박서방의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알 하나라도 흘렸다가는 빗자루 찜질을 당할 게 뻔하니 박서방은 숨도 안 쉬고 밥그릇을 비웁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굴어야 하는 이 처지. 참으로 딱하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을 쓸던 박서방 잠시 허리를 펴고 파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는데 그만 실수로 빗자루 끝으로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툭 쳐서 깨뜨리고 맙니다. 쨍그랑. 아, 그 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나 박서방에게는 저승사자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마누라의 목소리. 지진이 난 듯 땅이 울립니다. 박서방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신을 꿰어 신었습니다. 이건 생각하면 죽는다. 무조건 튀어야 산다. 이 영감탱이가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먼. 아끼던 10년. 묵은 된장 독뚜껑을 오늘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분질러 놓을 테다. 김씨 부인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을 때 박서방은 이미 살인문을 박차고 뒷산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게 서라. 안 서? 오늘 잡히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내 오늘 너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어버리겠어. 박서방 죽으림을 다해 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풀리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일념 하나로 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마누라의 고함 소리가 호랑이 포유보다 더 무서웠으니까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얼씬도 안 한다는 험한 바위산 호랑이 꼴 절벽 끝이었습니다. 박서방 풀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마누라 피하려다 호랑이 굴 앞까지 왔네. 차라리 잘 됐다. 마누라한테 맞아 죽느니 호랑이한테 깔끔하게 잡아먹히는 게 낫지. 적어도 호랑이는 잔소리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때였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묵직하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흥. 그런데 그 소리가 어째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좀 처량합니다. 마치 월세 밀린 세입자의 한숨소리 같다고나 할까요? 어흥. 에휴. 배고파. 박서방 놀라서 딸꾹질을 시작합니다. 딸꾹, 딸꾹. 어둠 속에서 시퍼런 안광 두 개가 둥실 떠오르더니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옵니다. 산중의 왕 대호였습니다. 이빨은 단검 같고 발톱은 쇠스랑 같은 무시무시한 놈이었죠. 박서방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냥 잡수십시오. 저는 맛도 없고 뼈만 남은 늙은이입니다요. 그런데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으니 차라리 호랑이님 뱃속이 편하겠습니다요. 어흥. 박서방, 너무 놀라 자기가 호랑이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앞발로 턱을 괴고는 박서방을 빤히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사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유부남인가? 박서방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호랑이님이 어찌 사람 말을. 묻는 말에나 대답해. 유부남이냐고.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 도망쳐 나온 얼굴인데? 그렇습니다만. 호랑이님은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호랑이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들어오게. 밖은 춥네. 동변상련이라는데 내 차마 자네를 잡아먹을 순 없지. 얼떨결에 호랑이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간 박서방. 동굴 안은 의외로 아늑했습니다. 호랑이는 구석에 숨겨둔 육포 한 덩이를 꺼내 박서방 앞에 툭 던져줍니다. 먹게. 비상금이네. 마누라 몰래 숨겨둔 거야. 아니, 호랑이님. 이게 무슨. 나 김호랑일세. 이 산의 주인이지.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나도 속사정은 자네랑 별반 다르지 않아. 김호랑이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는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그도 집에 있는 암호랑이 앞에서는 고양이 신세라는 겁니다. 어제도 사냥 나갔다가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빈손으로 들어갔더니 마누라가 발톱으로 내 등짝을 후려치지 뭔가. 옆집 곰서방은 꿀을 단지로 가져오는데 당신은 뭐냐면서. 어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호랑이로 태어나 이 고생인지. 박서방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이고 형님, 아니 호랑이님,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저도 오늘 장독대 뚜껑 하나 깼다가 몽둥이 찜질 당할 뻔해서 도망쳐 온 겁니다. 밥 먹는 소리 크다고 혼나고 숨 쉬는 소리 크다고 혼납니다. 김호랑이 앞발로 박서방의 어깨를 툭 칩니다. 발톱을 숨긴 솜방망이가 묵직합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서방이라 합니다. 그래, 박아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게. 우리 마누라는 친정인 백두산에 며칠 다녀온다고 했으니 오늘 밤은 자유일세. 그날 밤 기묘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인간과 짐승, 아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두 유부남의 회합이었죠. 박서방이 품속에 숨겨온 막걸리 병을 꺼내자 김호랑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곡차인가. 한 잔 따르게. 받으시오, 형님. 캬, 이 맛에 산다 아닙니까? 박서방이 따라주는 막걸리를 혓바닥으로 낼름 받아먹은 김호랑, 기분이 좋아져서 꼬리를 살랑거립니다. 술이 한숨배 돌자 두 사내는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며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박아오, 여기 내 등 좀 보게. 털 빠진 거 보이지? 이게 지난달에 늦게 들어왔다고 마누라가 물어뜯은 자국이야. 아이고 저런. 형님, 제 정강이 좀 보십시오. 시퍼렇게 멍든 거. 이게 밥상 늦게 차렸다고 걷어차인 겁니다. 어허, 자네도 참 기구하군. 우리는 왜 이러고 살까? 취기가 오르자 김호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우님,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맞습니다, 형님. 우리도 길을 펴고 살아야죠. 하지만 마누라 앞에만 서면 오금이 저리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자네 마누라 역할을 할 테니 자네가 나한테 큰 소리치는 연습을 해보게. 그렇게 시작된 공처가 탈출 상황극. 집채만 한 호랑이가 앞발을 허리춤에 얹고 앙칼진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이 인간아, 또 술 처먹고 들어왔어?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주제에. 박서방 술김에 용기를 내어 소리칩니다. 이 여편네야, 남자가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나도 가장이다, 가장. 하지만 김호랑이 뭐, 가장? 하고 눈을 부라리며 어흥 하고 포효하자 박서방은 그만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에이 아우님,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 어떡해. 다시, 이번엔 자네가 우리 마누라 역할을 해봐. 이번엔 박서방이 빗자루를 들고 아모랑이 흉내를 냅니다. 아, 김호랑, 너 오늘 사냥감 어디 있어? 또 빈손이야? 털 가죽을 벗겨서 깔개를 만들어 버릴라. 김호랑 그 말에 트라우마가 발동했는지 구석으로 가서 머리를 박고 옵니다. 흑흑, 여보 잘못했어. 다음엔 꼭 멧돼지 잡아올게. 서로의 마누라 흉내를 내다가 결국 둘 다 껴안고 펑펑 우는 박서방과 김호랑. 형님, 우리는 안 되나 봅니다. 그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 봐. 밤은 깊어가고 두 공처가의 우정은 눈물 젖은 막걸리처럼 진하게 익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취기에 호랑이의 털을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털이 좀 푸석푸석합니다. 트리트먼트라도 좀 하셔야겠어. 말도 말게. 스트레스성 탈모야. 백약이 무효하더군.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동굴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낯선 인간 냄새에 쉰내 나는 술 냄새까지. 김호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술 취해 풀렸던 눈동자가 공포로 바짝 조여듭니다.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큰일 났네. 백두산 갔다던 마누라가 일찍 돌아왔어. 처가되기 불편하다고 일찍 온 게 분명해. 예. 형수님이요? 아니, 며칠 걸린다면서요. 빨리 숨게. 저 볏짚 더미 뒤로. 들키면 자네는 간식거리가 되고 나는 제삿날이네. 박서방은 허둥지둥 동굴 구석 볏짚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동굴 입구를 꽉 채우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김호랑보다 덩치가 1.5배는 커 보이는 아모랑이었습니다. 눈빛이 형형한 것이 딱 봐도 보통 성깔이 아닙니다.
이마에는 왕자가 아니라 처자가 새겨져 있는 듯한 살벌한 기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설마 혼자 술 마셨어? 아모랑이의 추궁에 김호랑은 앞발을 비비며 쩔쩔맵니다. 아,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산신령님이 지나가시다가 고생한다고 한 잔 주고 가셔서 산신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털 빠진 꼴 좀 봐. 또 몰래 숨겨둔 육포 꺼내 먹었지? 내가 그건 비상식량이라고 했어. 안 했어. 우리 새끼들 줄 거라고 했잖아. 아모랑이의 앞발 스매싱이 김호랑의 등짝에 장렬합니다. 퍽! 깨갱! 천하의 호랑이가 강아지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몰립니다. 박서방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누라 무서운 건 매한가지구나. 저 덩치 큰 놈도 저렇게 잡혀 사는데 내가 별 수 있나? 그런데 설상가상 산 아래쪽에서 또 다른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엔 인간의 언어입니다. 박서방, 이 인간이 어디로 숨었어?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쉰내 나는 내 놈 냄새가. 이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박서방의 처, 김씨 부인이 횃불을 들고 기어이 호랑이 굴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산짐승들이 그녀의 살기에 놀라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늑대도 곰도 김씨 부인의 몽둥이를 피해 도망갔다는 전설의 등산 실력. 김씨 부인이 씩씩거리며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아모랑이가 고개를 돌려 으르렁거립니다. 크르릉, 어떤 인간이 겁도 없이 내 안방을 침범해. 오늘 저녁거리가 제 발로 걸어왔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할 상황. 하지만 김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아모랑이의 눈을 똑바로 쏘아봅니다. 어디서 고양이 주제에 이빨을 드러내? 너 내 남편 봤지? 내 남편 내놔.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아니까. 아모랑이 살짝 당황합니다. 이렇게 기센 인간 여자는 처음 보거든요. 고양이? 이게 미쳤나? 확 잡아먹어 버릴라. 잡아먹어? 흥, 웃기고 있네. 이빨에 낀 고춧가루나 빼고 말해. 우리 박서방 어딨어? 볏짚 뒤에 숨겨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박서방, 당장 안 튀어나와. 셋셀 때까지 안 나오면 저 호랑이랑 같이 묶어서 찜을 쪄먹을 테다. 하나. 김씨 부인의 고함에 동굴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집니다. 김호랑과 아모랑이 모두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볏짚 뒤에 숨어있던 박서방,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덜덜 떨며 기어 나옵니다. 아이고, 임자, 여기까지 오셨소. 박서방이 나오자 김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박서방의 귀를 낚아챕니다. 거의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악력. 이 양반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감히 가출을 해? 그것도 호랑이 굴로. 집에 가서 보자고. 오늘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 줄 테니까. 김씨 부인이 박서방을 끌고 나가려는데 아모랑이가 길을 막아섭니다. 잠깐, 내 허락도 없이 어딜까? 그러자 김씨 부인 허리에 손을 얹고 아모랑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합니다. 비켜라. 나 지금 열받았다. 같은 여자끼리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너도 집에 있는 내 남편이나 잘 단속해. 저기 구석에서 떨고 있는 꼴 좀 보라고. 남편 기를 얼마나 죽였으면 저 덩치가 저러고 있어? 쯧쯧. 그 말에 아모랑이가 흠칫 놀라 김호랑을 돌아봅니다. 김호랑은 앞발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아모랑이 묘한 패배감을 느끼며 슬그머니 길을 비켜줍니다. 김씨 부인의 잔소리 내공이 아모랑이의 야생 본능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귀를 잡혀 끌려가며
김호랑에게 슬픈 눈빛으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형님, 부디 건강하쇼. 저는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김호랑도 눈물을 훔치며 답을 보냅니다. 아우님, 부디 살아서 보세. 나도 설거지하러 가야 하네. 김씨 부인은 박서방을 질질 끌고 산을 내려갑니다. 아모랑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내두릅니다. 와, 인간들이 더 독하네. 여보, 당신은 운 좋은 줄 알아. 저런 여자랑 안 사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김호랑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입 밖으로 냈다가는 정말 제삿날이 될 테니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아부성 발언을 던집니다. 그렇고 말고. 여보가 세상에서 제일 천사지. 하하. 여보,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그날 밤 호랑이 굴과 박서방네 초가집에서는 밤새도록 남편들의 비명소리와 마누라들의 잔소리가 화음처럼 어우러져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박서방의 애절한 외침과 깨갱 하는 김호랑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마누라, 그리고 그 마누라를 피해 호랑이 굴로 도망쳤던 공처가의 웃지 못할 하룻밤.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은 가슴속에 호랑이 한 마리씩 키우고 사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 호랑이도 잡혀 사는 호랑이겠지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옆에 계신 아내분의 눈치를 보며 소리 죽여 웃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배꼽을 훔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아니,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밤 보내십시오.